네, 일곱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고 연습 문제 풀이를 다루고요. 중간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대략 6주 강의를 이제 본 강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7주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주차에는 시험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연습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시면 이 교과서 내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건 3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프로블럼 맨 끝에 각 챕터마다 이제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1장에 대략 30문장이 있고 또 2장에 2장에도 한 49문항 그리고 3장에도 또 한 30여 문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 시험 범위도 이 문제 내에서 약간의 숫자만 바꿔서 중간 시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거를 시험에 대비해서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면 제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어느 정도 뭐 제가 풀 수도 있지만 뭐 이미 풀어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입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의미 있는 문제나 또는 제가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은 문제의 후보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강의를 갖고 오늘 총 3개, 이번 주 총 3개, 3강으로 이루어지는 제1강은 1장의 문제풀이, 2강은 2장의 문제풀이, 3강은 3강의 문제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강의 문제풀이는요, 여기서 5판 문제 1장, 요거를 제가 열므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장의 문제풀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변환식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원본을 좀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석했는가도 좀 보고 그쵸, 그대로네요. 아인슈타인's formula for conventional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네, 아인슈타인의 질량 변환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주어졌어요. 2의 mc 스퀘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우리가 5 마이크로 물질의 m이죠. 이게 이제 m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m이 그쵸? 5 마이크로 물질에 몇 줄의 에너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까 그 E는 자, MC 스퀘어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이 지금 만약에 주어진 것이 질량인데 5 마이크로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5 마이크로라는 그램을 역시 우리는 MC 스퀘어의 줄 단위로 바꿀 때는 이게 단위계가 MKS 단위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MKS 단위계는 항상 MKS인데요. 네. M은 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준은 미터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요, 모두가 킬로그램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S, 시간은 전부 세크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은 기본 단위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것이 킬로그램이 아니라 만약에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5 마이크로는 일단은 5의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니까 6제곱 아닙니까? 6제곱 그램이 되는 것이고
다시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5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 그쵸, 킬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여러분들의 변환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10의 마이너스 이제 9제곱으로 여기서 요거에 대신에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으로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C는요. C는 지금 광속으로 그대로 MKS 단위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타도 MKS 단위의 미타 단위계고, 초도 세크니까, 네,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네, 9제곱이죠. 그러면은, 네, 여기다가 3.02의 제곱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두 번 제곱이 되는 거니까 10의 16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합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5 곱하기 3.02의 제곱에다가, 네, 10의 몇이 됩니까? 16제곱 빼기 9제곱이니까 7제곱이 되겠네요. 이것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여기 풀이를 보면은 10의 6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만약에 10의 6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여기를 10의 6제곱으로 놔두고 여기가 5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이거는 9라고 치면은 450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456점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0의 6제곱이니까 전체적인 단위계가 킬로그램, 메타제곱, S제곱이, 세크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아까 제곱이 되는 순간에 그렇게 시간, 그쵸, 빛의 속도를 할 때 요것이 제곱이 되면서 둘 다 제곱이 들어갔고요. 요것이 바로 뭐라고요? 1줄 단위계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10의 6제곱으로 해서 메가줄로 표현했는데, 요거보다는 정답은 그냥 제가 보기엔 404.5602 곱하기 10의 8제곱 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풀든,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MKS 단위계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택하겠어요. 네. 두 번째, 또 한번 보죠. 광속을 아마도 계속 여러분에게 MKS 단위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 전기 해석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광속을 3.0이 똑같은 단위계를 했네요. 똑같은 광속에 10의 8제곱 메타 퍼 세코로 광속을 정의를 내렸고, 1년을 365.4분의 1, 그러니까 365.25라고 합시다. 네, 251이라고 할 때 1광년은 몇 킬로그램에 해당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광년을 1 라이트 이어라고 합시다. 라이트 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 라이트 이어라는 것은 도대체 몇 킬로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니까 결국은 빛이 1년 동안 한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이 이제 365.25를, 네, 역시 MKS 단위계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MKS 단위계를 바꾼다고 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그렇죠, 하루가 원데이가 몇 초인가를 따져볼 때 원데이는 24시간이고 24시간 중 1시간은 3600초니까, 네, 요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원데이가 86,400이었습니다. 그쵸? 그 원데이가 86,400이고, 그 다음에 1년은요, 원이어는 365.25 4분의 1이니까 25 데이니까 결국은 1년이 몇 초인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이 몇 초인가를 계산해 보면은, 네, 365.25 곱하기 여기서 원데이, 요거의 초로 나눈 거니까 요것이 초고, 그래서 곱하기 86,400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럼 1년이 이제 요거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1 라이트 이어, 1광년, 1 라이트 이어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빛의 속도로 1년이 달리는 길이니까, 네, 3.02, 그쵸? 곱하기 10의 8제곱에다가 다시 1년에 해당되는 초, 네, 365.25에다가, 그쵸? 86,400을 계산해 준 값이니까, 요것을 계산해 준 값이, 결국은, 이걸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9. 이건 여러분 해보십시오. 9. 네, 53, 네, 10의 15제곱이 될 것이고, 요것은 MKS 단위계로 봤을 때는 MKS 단위가 미터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킬로미터로 바꿔라 하는 것이 최종적인 문제였으니까 다시 이것이 이제 미터 단위계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킬로미터 단위로 바꾼다 그러면은 다시 10의 3제곱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0의 12제곱의 네,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저자는 어떤 MKS 단위계를 다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거리계는 메타, 그쵸? 시간계는 초, 그리고 무게계는 뭐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단위계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 문제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광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가, 또 어떤 물질의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인가, 이런 두 개의 문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어떤 속도 프로파일로 어떤 이러한 다음과 같은 속도 프로파일을 가지면서 이제 시간당 어떤 속도 궤적을 보여줬을 때 최종적으로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동 거리는 요의 총 면적을 구하면 결국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뭐 적분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면적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뭐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면적 공식을 S2, 그 다음에 또 이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S3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서 밑변은 8이죠. 그리고 높이가 55였어요.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2분의 1에,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단위죠. 여기서 단위가 8이라는 게 뭡니까? 초로 나눴으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높이의 단위는 mph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ph라는 거는 mile per hour거든요. 이것도 MKS 단위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이 MKS 단위계인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1마일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1마일은 우리가 보통 1.609 킬로미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이미 요걸 보고 제가 이제 보고 쓴 겁니다. 그러면 메타겔은 얼마입니까? 네, 1609 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거에 10의 3제곱을 해주게 되면 메타겔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hour라는 거냐, 1hour라는 것은 네, 3600 세크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mile per, 1마일 per hour는요, 네, 1609m per 3600으로 나눠준 값이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메타 퍼 세크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면적을 구할 때 여기서 구한 면적에다가 네, 요거를 높이는 지금 55를 쓰는 것 대신에 요걸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곱해서 1609, 3600으로 나눠준 면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면적은 또 뭡니까? 사각형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역시 12초 동안에, 사각형 면적이니까 12초 동안에, 그 다음에 높이 55로 간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역시 이거의 단위 변환값 1609, 3600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4에 또 5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에 밑변이 4,
또 P가 55에 또 단위 현사는 역시 같이 1609에 3600이 되는 것이죠. 전체 이동한 거리 S는 이거에 모두 합이 되겠으니까 S1, S2, S2에 모두 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결과는 우리가 요거는 공통으로 묶어버리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2분의 1 돼서 4가 돼서 4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12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죠. 2 이렇게 해서 공통된 부분만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55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공통되는 단위 변환값 1609 3600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것은 전체 움직인 거리를 메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본 결과는 뭔가 442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건 메타가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킬로미터로 또 바꾸라 그랬으니까 이걸 다시 킬로미터를 바꾸려면은 다시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0.442km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동시의 최대 힘을 뉴턴으로 표시해라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힘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뉴턴이라는 제동 거리는 우리가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여기서 구하게 되면은 제동시니까 여기는 가속시 아니니까 여기는 가속 구간이고 여기가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ADCC라고 합시다. ADCC, 디셀러레이션의 뭔가 가속 구간이니까 그럼 ADCC는 DCC는 요거의 그래서 요때 기울기니까 요때 기울기 아닙니까? 요때 기울기를 우리는 가속 구간의 어떤 DCC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ADCC를 한번 구해보죠. ADCC는 역시 시간이 dt분의 dv거든요. dt분의 dv인데 요거 순간 가속도지만 전체 가속도랑 평균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델타 t에 델타 v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델타 v가 얼마죠? 55만큼 줄어든 거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델타 t는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초 동안에 55만큼 줄어든 양이 가속도가 되는 건데 얘도 역시 MKS 단위계로 바꾸려면은 MKS 단위계에서는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단위계는 대괄호를 친다 그랬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은 세크로 여기서는 4는 세크로 썼는데 여기가 뭐로 되어 있죠? 마일 퍼 아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일 퍼 아워는 다시 아까 제가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속도 단위계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속도 단위계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609 곱하기 나누기가 되나요? 그쵸? 곱하기가 되는 거죠. 3600으로 나눠주는 값이죠. 이렇게 나눠주는 값이 초당 움직여주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요 값에다가 3600분의 1.609를 역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속도가 메타 퍼 세크 제곱 단위계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학 시간에 이 단위계를 바꾸는 연습이 매우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힘은 뉴턴으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무게를 알아야 되나요? 1000kg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M 자체는 약 1000kg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MKS 단위계로는 그대로 1000을 써야 되죠. MKS 단위계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거는 미터.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킬로그램. 요거는 뭐죠? 세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1000은 그대로 쓰는 거니까 힘 F, 제동거리를 우리가 FDCC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동거리 F는 MA가 되는 것인데 ADCC가 되는 것이죠. ADCC가 되는 것인데 M은 그대로 킬로그램 단위계로 써야 되는 거니까 1000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ACC는 여기서 구한값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렇게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5
그리고 곱하기 1.609 그 다음에 3600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뭐 이거는 알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아마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대략 이 결과식은 3.073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 계산은 제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결과는 그쵸 3.073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단위계 자체가 그쵸 메타 퍼 세크 제곱 단위계가 가속도의 힘의 단위계인 거죠. 가속도의 단위계인 거고 여기에 뭐가 빠진 것이죠? 킬로그램이 빠졌죠. 킬로그램 이 사이에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킬로그램이 빠졌네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대로 뉴턴이다. 뉴턴이 되는 것이니까 그쵸? 네네. 거기 1000이 빠졌네요. 앞에 1000이 더 들어갔고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계산한 결과가 3073 그대로 뉴턴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채택하나요? 네. 지금 아마 이건 뭐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계산 결과는 그쵸. 계산 결과는 이 3000이 아니라 아마도 6046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랑 뭐 중요한 건 아는 거니까 마이너스도 계속 의미가 제동이란 뜻으로 6046으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결과물이 아마 6046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엑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00 여기가 1000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55 나누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55 나누기 4 곱하기 1.609 그쵸? 나누기 3600 이 결과물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6146이 나오면 되겠네요. 6.145가 나오네요. 그럼 1000단위가 빠졌네요. 앞에 1000이 또 빠졌네요. 그러니까 1000 55 나누기 4 곱하기 1.609 여기서 틀렸군요. 여기가 1600 아까 여기서 미터로 갈 때 이거는 그쵸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609가 아니라 1609가 되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1609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16145가 맞네요. 6145.6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계산할 때 이 부분이 킬로그램을 다루는 거니까 킬로미터가 1km가 1000m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마일은 어떻게 되죠? 1.609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아까 이 킬로미터는 역시 MKS 단위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1마일은 1609미터로 해줘야 되고 따라서 여기가 전부 1609로 바꿔야 되고 따라서 여기가 1609로 바뀌어야 돼서 제가 아까 1000단위가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우리가 그쵸 엑셀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육상 수단의 무게를 속도를 한번 MKS 단위계로 바꿔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무인 로켓이라는 게 있는데 6100 그쵸? 21마일이었어요. 마일 퍼 아워죠. 자, 마일 퍼 아워도 역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마일이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죠? 1마일을 메타 MKS 단위기로 바꿔야 되겠죠. 항상 머릿속에는 단위를 생각할 때는
MKS 미터, 그쵸? 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컨드.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어두면 1마일은 몇 미터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문제에서 주어질 테니까 1마일은 1609m로 일단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1마일은 1609m. 뭐 이런 정도는 한번 외워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6km가 1마일이구나. 이렇게 한번 외워두고. 아워는요. 1아워는 초로, 세크로 나누는 거니까, 1아워는 3600.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세크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6121마일은 메타퍼세크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121을 일단은 메타로 바꾸려면은 1606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크 단위로 바꾸려니까 다시 3600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곱해주고 어느 순간에 나눠줘야 되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 마일 퍼 아워 자체가 그쵸, 마일 퍼가 나누기란 뜻이니까, 그쵸, 나누기란 뜻이니까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은 나눠지는 것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메타퍼세크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어떤 비행체, 이것은 이제 메타퍼세크죠. 근데 문제에서는 다시 그거를 킬로미터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킬로미터 더 엄밀히 말하면 MKS 단위계입니다. MKS 단위계에서 뭐 킬로, 뭐 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쓰고, 또 밑에 1000분의 1 단위로는 밀리, 그쵸? 뭐 나노, 마이크로가 그 사이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쓰니까 킬로미터도 MPS 단위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다시 얘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주려니까 1000분의 그쵸? 6121 곱하기 1609 나누기 3600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해주면 이것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아워로 표시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메타퍼세크라기보다는 아워니까 이 부분이 또 사라지겠네요.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것이 9848.7 킬로미터 아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단위계로 어떤 운동수단을 우리가 메타 퍼 아워로 이렇게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인 비행체의 최고 속도는 980 미터 퍼 세크였어요. 얘도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도 거꾸로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변환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터는 1000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나눠주고, 그쵸. 그 다음에 세크는요. 3600이니까 3600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어떤 순간에는 또 나뉘어주고 곱해주는가 생각해 보면은 낮은 단위기에서 높은 단위기로 바꿀 때는 그렇죠. 나눠줘야 되고, 세크 나누기가 나누기 아워로 갈 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3600을 곱해줘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3600을, 아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3600을 나눠줘야 되겠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3600을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요 980.3 메타 퍼 세크가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가려면은, 요것을 이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980.4 나누기 1000분의 1이 여기로 넘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3600 이걸 해주게 되면은 요 결과물이 아마도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3529.4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빠르겠는가? 그래서 먼저 계산한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무인 로켓과 그리고
어떤 유인 비행체와의 속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뭐 대략 뭐 3배 또는 2배 빠르게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맛비교를 갖다가 공동 단위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양한 예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단위계를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자, 1.5장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가 FT라고 주어질 때에 다음을 구하라고 했고요. FT라는 것 자체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졌어요. 0초에서 8초까지는 이렇게 지수 함수로 표현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8초에서 10초까지는 네, 직선으로 구해지는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표시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A는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선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도선의 어떤 단면을 이제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를 통과하는 전하량은 어떻게 보면은 전하의 차이죠. 델타 Q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전하의 차이, Q 안에서 뭐 Q2 이런 식으로 전하의 차이를 우리는 통과하는 그렇죠. 전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T0라고 하고 여기를 10초가 지난 후에 T10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T1에서 아니 Q0에서 네, Q10의 차이를 구해보아라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Q0는 10이고 Q10은 10초일 때는 0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1번은 10쿨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 중에서 1쿨롱이 통과한 시간을 택화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초가 흘렀을 때 대략 10쿨롱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 1쿨롱이 통과한 시간은 언제겠느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1쿨롱이라고 한다면 대략 여기가 한 9라고 봤을 때 9 정도가 됐을 때 요 차이가 1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차이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9일 때의 시간 t를 구하라 하는 거랑 문제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림으로 대략 봤을 때 이것은 익스포넨셜 구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요 구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요 구간의 높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요 구간의 높이는 8초일 때 그렇죠. 여기서 계산해 보면 0.667 곱하기 네, 10에서 8을 뺐을 때니까 대략 요거는 뭐 1.3 얼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3 구간이니까 우리가 9인 구간은 분명히 요 익스포넨셜 구간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어떻게 간단화가 될까요? 일시가 통과한 시간은 바로 FT가 9일 때에 T를 구하라는 거랑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쵸? 결국은 FT는 익스포넨셜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네, 10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t가 9가 되는 순간에 t를 구하라 하는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거는 하나하나 나눠보면 2의 마이너스 4의 t가 10을 넘기면 0.9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분의 t가 네, 2를 1로 넘기면 로그가 돼서 ln이 되지 않습니까? 0.9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t를 구해보면은 t는 네, 마이너스 4 ln 0.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캘큘레이터가 없어서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 보았더니 네, 대략 엑셀에서 0.421이 나왔어요. 그 수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0.421의 수식은 네, 마이너스 4의 ln 자연 로그죠. ln 0.9로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네, 요 값은 그쵸. 요 값은 네, 0.421
대략 뒤로 이제 생략한다면. 그리고 뭐 MKS 단위계는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크로 이렇게 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가 5초일 때 전류를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를 또 빼고 네. 자, 5초일 때 전류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네. 대략 5초는 뭐 대략 여기쯤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5초는 역시 5도 현재는 지수함수의 구간이잖아요. 그때에 이때 값이 얼마가 될까 하는 문제이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결국은 지수함수의 구간이니까 F5를 구하는 문제이고, F5는 그대로 10의 익스포넨셜 4분의 t에서 t가 5일 때 요걸 계산하는 문제이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캘큘레이터를 사용해서 풀거나 또는 그렇죠. 그 엑셀로,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5일 때의 값은 어떻게 풀까요? 10의 익스포넨셜 값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exp 함수를 1로 써가지고 계산해냈어요. 했더니 2.7을 8282입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 곱하기 X 스타 그리고 함수 곱하기는 스타니까 2. 익스포넨셜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exp 이렇게 해서 exp 함수가 있네요. exp 그쵸? 얼마가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5에 그렇죠. 나누기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우리 exp 몰라도 되네요. exp 함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10에 2의 마이너스 4분의 5 제곱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2.86 그쵸? 2.865가 나왔네요. 따라서 그때의 값은 2.865 세크가 되는 게 아니죠. 이때는 C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2.865 그때 그쵸? 그때의 문제가 뭐죠? 우리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 풀었습니다. 이건 쿨롱, 그쵸? 그때 단면 쿨롱을 푸는 거고, 전류는 그 순간에 뭐죠? 시간의 순간 미분이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한 번 더 꼬였던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또 풀어야 되네요. 그러면 또 전류는 어떻게 풀까요? 전류 I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전류 I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I는 시간 미분이죠. dt분의 dq가 되는 것이고, 그쵸? 5가 때는 요 구간인 거니까 q가 지금 이미 이렇게 표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dt분의 d의 10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t 요거를 풀어주고 그것의 t가 그렇죠. 5인 순간의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미분하기 전에다가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값이 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반 함수 ft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떻게 주어지죠? 일반 함수 ft가 뭐 예를 들면 2의 at 제곱일 때의 미분은 요걸 한 번 더 미분해서 a 그리고 2에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공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앞으로 뽑아주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해주고 한 번 더 써주는 값 2의 마이너스 4분의 t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요 t가 5일 때의 값이니까 요 앞에 부분은 이미 다행히 계산해 냈네요. 그거를 네, 마이너스 4분의 1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준 것에 네, 2.865가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이번에는 t가 8s일 때 전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는 역시 8s일 때의 전류니까 요 순간의 전류인데요. 요때는 그래도 8초일 때는 요 어적 구간이죠. 직선 구간에서 구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ft가 직선 구간일 때는 0.667에서 10의 마이너스 t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미분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한 0이 되는 거, 여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667 10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미분 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이걸 쓴다 그러면 어떤 ft가 네, 이런 식인 거죠. 뭐 at의 1차 미분은 네, dt분의 dft는요. 네. 그래서 a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1차 그다음에 어떤 상수의 미분은 0이니까 요 부분이 0이 되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1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라지는 거네요. 마이너스 0.067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순간의 시간은 마이너스 667 암페어가 되겠네요. 답은 네, 암페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이를 확인해 보니까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